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SE 감각여의 이상식입니다. 자, 이제 준동사의 명사적 기능을 살펴볼 텐데요. 이 준동사라는 건 여기서 명사적 기능은 뭘까요? 투부정사의 명사형용법과 동명사의 쓰임새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자,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명사적 기능입니다. 자, 개념 및 도식을 잡아볼 텐데요. 전 시간에 말했듯이 구와 절을 이해하려면요, 동사의 활용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동사의 활용이라는 건 뭐랬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동사를 명사처럼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미에 것이나 기를 붙이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동사다 싶은데 것이나 기가 붙어 있으면은 얘는 명사처럼 써야겠구나. 그래서 시간 개념에 의해서 to로 갈 건가 동명사로 갈 건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무리 선생님이 이 정도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그건 이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활용의 문제지. 결국은 예를 통해서 직접 와닿게 하는 것이 훨씬 낫더라. 자, 봅시다. 먹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를 내가 명사처럼 쓰고 싶으면요, 우리말에서는 어미에 것이나 기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먹는 것, 먹기. 근데 얘를 주어처럼 싣고 싶다. 그럼 먹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목적으로 싣고 싶다. 먹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고, 보어로 쓰고 싶다. 그러면 먹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분석하면요, 이 부분이 것이나 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 다음에 먹다가 오겠죠. 그럼 만약에 이것을 준동사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미래지향적 느낌일 때는 걷기가 to가 됩니다. 동사 원형 it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동명사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eating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예를 한번 볼까요? 간식을 먹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을, 자, 보세요. 간식을 먹다를 내가 명사처럼 쓰고 싶다면은 걷기를 붙이면 되겠죠? 간식을 먹는 것 이렇게 되겠죠. 걷기, 먹다. 자, 동사의 활용은 뭐라고 했어요? 동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했죠. 그러니까 먹다가 지금 목적어를 받아야 하니까 보세요. 이렇게 왔죠. 간식으로 왔죠. 위치는 명사 자리고, 그렇죠? 봐요. 위치는 명사 자리고 얘가 동사에 따라서 1, 2, 3, 4, 5 형식의 내용을 만들어낸다는 거. 이게 바로 명사적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영어로 표현하면요, 이게 만약에 미래지향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투부정사가 되겠죠. to eat 동사 원형에 여기야 snack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과거 시발적이나 기정사실화의 느낌으로 쓰고 싶다 그럼 뭘로 쓴다? 동명사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eating snac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 깔끔하게 되죠?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가봅시다. 자, 이제 투부정사의 명사적 기능, 즉 투부정사가 명사로서 주어로 올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식을 한번 보시죠. 투부정사가 동사 원형에서 주어로 오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 오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나 추상명사가 보로 오게 되는데, 자, 보세요.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 속성을 갖는 거니까 추상명사가 보로 올 때도요, 미래지향적 속성과 관련된 명사가 와야 합니다. 계획, 약속, 결정, 희망, 소원, 욕망, 의도, 꿈, 이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현재 실현된 게 아닙니다. 앞으로 했으면 하는 것들이죠. 따라서 투부정사하고 잘 어울리는 명사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도 알면은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형식 패턴을 만들어 놨는데요. 보세요. 동사라는 것은 이다이면 하다예요. 이다는 상태, 하다는 동작이죠. 그런데 주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내용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내용이 행위의 주체로 오는 게 어울릴까요? 아닙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물론 의인화시켜서 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주어로 오면요, 뭐뭐 하는 것은 뭐뭐시다 패턴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형식 패턴을 주의하고요. 그리고 투부정사가 주어올 때는 추상명사가 온다는 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올해 아기를 가지는 것이 그녀의 희망이다 그랬어요. 주어가 뭘까요? 동사의 활용을 보니까 가지다라는 동사에 걷기가 붙었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투부정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식도를 보면요. 이 안에 이게 다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투 동사 원형인데 목적어가 있죠. 삼형식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잘 이해합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기능은 것은요. 동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삼형식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어 자리 명사 자리에 와 있잖아요. 이게 결국 뭐냐? 명사적 기능이라는 것이죠. 올해 그렇죠? 이다 그녀의 희망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영어로 바로 한번 가볼까요? 다시. 희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거니까 투부정사 있죠? To have a baby this year. 그렇죠? 그래서 is her hope.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투부정사로 시작해서 시제수 인칭의 지배를 받는 한정동사로 받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투부정사가 명사적 기능을 해서 주어로 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구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아기를 갖는 것은 그녀의 바람이다 그랬죠. 그런데 명사 아닌 것이 주어로 올 때는요. 일반적으로 is로 이렇게 받는 게 원칙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가주어 is이라고 하는데요. 즉 다음과 같은 문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즉 가능하면 주어를 간편하게 쓰는 게 좋다겠죠. 근데 내용이 오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따라서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명사, 지시대명사 is로 받았어요. 이렇게. 그것이 나의 바람이다. 이렇게 왔죠. 그것이 뭔데? 바로 투부정사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때 가주어를 쓰자는 것이죠. 정리해 볼게요. 주어 자리에 명사 아닌 내용이 오는 경우야. 내용이라는 것은요. 명사구냐, 명사절이냐 이걸 말합니다. 내용이 오는 경우에는요. 가주어 is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주어 자리에 명사 아닌 내용이 즉 명사구나 명사절이 오는 경우에는 가주어 is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이건 틀립니까? 아니죠. 맞습니다. 맞아요. 훌륭합니다. 이것도 훌륭하고요. 그런데 어느 때 가주어 is로 안 쓰고요. 투부정사를 직접 주어로 쓰느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주목.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로 되어 있다겠죠? 자, 주어의 정의를 낼 때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주어라는 것은 어느 때 쓰냐면요. 행위의 주체를 중심으로 갖다 쓰는 게 주어예요. 다시요. 행위의 주체를 중심으로 갖다 쓰는 게 주어란 말이죠. 즉 뭐냐? 이 주어가 이 문장에서 주체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야야, 지난밤에 부산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그래서 그 비로 인해 뭐 재산적 손실도 크고 막 그렇다? 이런 경우하고요. 이럴 때는 소재가 뭡니까? 비가 소재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비를 직접 주어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야, 지난밤에 부산에 비가 많이 내렸단다. 야, 그런데 상식아, 오늘 영화 뭐 보지? 이런 경우에는 부산에 많은 비가 내린 것이 소재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비를 주어로 못 씁니다. 그럴 때는 뭐냐? 비인칭 주어 it을 써버려요. it, rained 이렇게 써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rain을 주어로 쓸 경우하고 비인칭 주어 it으로 쓸 때하고 의미는 같지만 뉘앙스가 달라요.
즉 rain을 주어로 쓰면은 다음에 나올 내용도 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가 중심 소재가 아니고 그냥 내용의 일부예요. 그럴 때는 비인칭 주어 is로도 쓴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투부정사를 직접 주어로 쓴다는 것은 뒤에 나올 내용이 바로 올해 아기를 갖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내용이 주어로 온 경우에 이것을 소재로 해서 삼을 것이 아니라면은 가조 is로 받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내용이 주어로 올 때는 가조 is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소재로 삼고 싶다. 그럴 때만 투부정사를 직접 주어로 쓰십시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음 예문을 또 들어가면요. 1번. 절벽에서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다 볼 때. 자, 주어가 뭡니까? 절벽에서 강물 속으로 뛰어들다의 걷기가 붙었죠? 얘가 주어입니다. 됐죠? 아, 투부정사로 다 집어넣읍시다. 투. 나왔죠? 뛰어들다 동사 원형, jump. 그렇죠? 어디에서 어디로 뛰어들어? 절벽에서 뛰어드는 거죠? 분리탈의 느낌, off. 그렇죠? the cliff. 어디로? 안으로의 느낌이죠? into the water 또는 into the river. 괜찮습니다. 자, 명사 아닌 것이 주어올 때는 뭘로 받는다? 가조 is로 받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is를 받았어요. 그것이 어떻다? is dangerous 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문장을 영어화시켜요. 그러면 주어가 뭐가 오는 거 알죠? 그래서 is를 받아요. 그것이 위험하대. 그것이 뭔데?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 이거 성립되는 것이죠. It is dangerous to jump off the cliff into the river. 2번. 타인들에게 친절한 것은요, 중요하다고 했어요. 친절하다에 걷기가 붙었죠? 그렇죠? 여기서 항상 중요한 것은 동사 원형도 하나의 패턴을 구성하니까 몇 형식 패턴을 갔던 것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투부정사로 갑니다. 투, 동사 원형이 뭐야? 친절하다라는 동사가 없으니까 B로 받아야겠죠. 이다 친절하냐? B, kind. 이 형식 패턴이죠? 누구에게? To others. 되겠죠? 명사인 게 주어올 때는 is로 받고, 그렇죠? is important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물 보면은요, 그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중요하다. 다 놀립니다. 그것이 뭔데? 투부정사이야. 남에게 친절히 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It is important to be kind to others. 3번 예문 갑니다. 현대시에서 시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봐야죠. 파악하다에 걷기 붙었죠? 때때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구가 됐든 절이 됐든 나중에 다 경험하겠지만 바로 어미 변화에 주목하세요. 어미 변화에 뭐가 붙는가 잘 보세요. 파악하다에 걷기니까 투부정사. 그렇죠? 투. 파악하다. 의도를 파악하다. 의도를 구별하다. 의도를 말하는 것은 다 같은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텔러 받았네요. 파악하는 것이냐? 뭘? 의도를야. 뭐의 의도? 시인의니까 어퍼스페 s를 처리해도 좋고 오브로 처리해도 괜찮고 오브로 처리했네요. 포이트. 시인의 의도를 구별하는 것이냐? 어디에서 from으로 가겠네요. 또 in modern poetry 되겠네요. 현대시에서 시인의 의도를 구별하는 것은 명사 아닌 게 올 때는 가조 is로 바꿔요. 그것이 어떻다? 이다야. 때때로는 빈도부사죠. 빈도부사는 비동사 다음에 옵니다. 그래서 is sometimes 어렵습니다. difficult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완성형 문장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현대시에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두로 뺐다는 거 가조 if로 뺐어요. 그래서 현대시에서 그것은 때때로 어렵대요. 그것이 뭔데? 투부정사이야. 시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어때요? 자, 이해가 되시죠? In modern poetry,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tell the intent of poets. 4번 예문으로 갑니다. 지금 탄탄하게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투부정사로 받았을 때 몇 형식 패턴으로 만드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4번 봅시다.
내년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멋진 차를 사드리는 것이 나의 의무다 그랬어요. 사들이 다의 걷기가 붙었잖아요. 아, 투부정사. 목표는 미래지향성. 그래서 to by를 썼는데 얘를 이제 몇 형식 패턴이냐는 거야. 사주다. 사주는 것은 사드리는 것이죠. 이중동사네요. 그러니까 에게 을을 사형식 패턴을 만드네요. 그렇죠? 에게 my parents에게 a nice car를 언제? next year 내년에. 그렇죠? 명사 아닌 것이 주어올 때는 is를 받는 것이 원칙. 이것이 is my goal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읽어보세요. it 그것은 읽으세요. 그것이 뭔데? 내 목표다 그러세요. 언어는 논리가 생명이죠. 그것이 뭔데? 투부정사 받아야겠죠. 이시 곧 뭐다? 바로 사드리는 것이다. 동격관계가 성립되잖아요. It is my goal to buy my parents a nice car next year. 어때요? 정리가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런 의아점이 생길 수 있어요. 선생님, 강물 속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할 때, 그러면은 여기서 위험하다는 것은 시제감이 없잖아요. 미래입니까? 아니면은 과거 지향적입니까? 또는 과거 시발적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때요? 이 시제라는 것이요. 쉬운 파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제를 그냥 물을 두 개로 딱 이렇게 양분하듯이 현재, 과거, 미래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면은 정확히 말하면요. 현재에 가장 가까우고 있는 미래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그 가운데 어딘가가 될 거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금 전에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표시할 때 투부정사는 이렇게, 동명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 이 부분이 어딘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은 시제가 딱딱 맞아 떨어지기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할 때 그러면 투부정사입니까? 동명사입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투부정사로 쓰고 싶으면 투부정사 쓰시고 동명사로 쓰고 싶으면 동명사를 쓰면 됩니다. 다만 시제감이 뚜렷할 때만 투부정사 동명사를 쓰면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하다 보면은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는 투부정사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시제감이 구분이 안 될 때는 그냥 투부정사로 써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참고하십시오. 그것은요. 절대적인 건 없어요. 5번 예문 봅시다. 온라인 게임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지키다에 걷기 왔죠?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용 전체가 to로 들어가야 합니다. to, keep 나왔어요. 지키는 것이야. 당연히 무엇으로 와야겠죠? 우리 아이들이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왔어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왔어요. 안전하게가 수식하는 것이 지키다냐, 아이들이 안전한 거냐죠. 항상 오형식이 어렵다겠죠. 안전한 거의 주체는 지키는 행위가 아니죠. 아이들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보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킵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해두는 거야. 뭐로부터? 온라인 게임으로부터 이렇게 되겠죠. 명사인 것이 주로 오니까 is로 바꿔요. 이것이 어떻다? 우리의 의무다. 이거야말로 보세요. 우리의 의무다 했어요. 미래지향적입니까? 아니면 과거 시발적입니까?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보통은 투부정사로 쓰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것까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완성형 문장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이 경우 한번 봅시다. 제가 여기다가 셀프를요.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셀프리 부사를 써볼게요. 상당히 비논리적인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아이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거거든요. 지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 이 지키는 주체가 부모라고 한다면요. 아이들을 온라인 게임으로 지키다가 부모들이 불행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말이 어딨습니까? 온라인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다 보니까 부모가 죽어? 말이 안 되는 거죠. 불행한 사태가 발생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참고하면 좋겠고요. It is our duty to keep our children safe from online games. 6번 예문 봅시다. 6번 예문의 특징은요. 투부정사를 직접 주어로 쓰는 경우입니다. 보세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말로 구조를 정리해봤습니다. 거스냐, 사랑하다, 목자가 와야겠죠? 자기의 나라를, 됐죠? 그러니까 빨리 동사를 보면서 몇 형식으로 갈 것인가가 상당히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올바른 방식으로가 되겠죠? 이것이 어땠다고? 이 전체가 주어죠? 이걸 직접 받았어요. 이다, 어려운 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영어로 보면 to love 바로 썼어요. 자신의 불출적 명사죠. 그래서 one's country 쓰고요. 방법에는 전사 in을 씁니다. 그래서 in the right way 이렇게 썼죠.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투부정사로 시작해서 한정동사 나올 때가 해서 끊었어요. 올바른 방식으로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어느 때 이거 쓴다? 뒤에 나올 내용은 뭐야? 바로 올바른 방식으로 자기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후속적인 내용이 이어진다. 알았죠? 이 정도의 개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투부정사가 주로 올 때는 가주어 is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에 직접 쓰고 싶다. 그런 경우는 바로 그게 소재거리가 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공식이 만들어져요. 이걸 우리가 구문이라고 하죠. it 그다음에 비동사가 오고요. 형용사가 온다든지 미래지향적인 추상명사가 온다. 그럼 이것은 뭐냐? 99.9%야. 가주어입니다. 가주어 is로 보면 됩니다. 읽으세요. 그것은 어렵다. 그것은 내 꿈이다. 당연히 뭐가 온다? 투부정사가 온다. 여러분들이 지금 느낀 것을 이론적으로 만들어준 것뿐입니다. 알고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체득이 됐으면 무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가 명사적 기능으로 해서 주어로 오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To love one's country in the right way is a difficult thing. 다음 이 시간에는요. 동명사가 주어로 오는 경우입니다. 알았죠? 자, 기대해서도 좋을 듯 싶어요. 감사합니다.